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오고 싶었던 곳이었는데요. 창원에 왔습니다. 네, 창원은 원도심 폐교를 활용한 마을학교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박경화 센터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인데요. 센터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박경화이고요. 네. 방년 63세입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63세라고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 오랫동안 계시다가 네. 명예퇴직을 하시고 네. 여기 센터장으로 오셔서 네. 이제 활동을 계시는데 제가 이 센터를 2019년도인가 자료에 이런 센터가 생겼다라고 네. 봤는데 18년도로 알고 있어요. 이 공간에 대해서 좀 네. 아마 공간 만드실 때부터 많은 역할도 하고 문제의식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진 공간인가요? 네, 여기가 예전에 구암 중학교였고 바로 옆에 쌍둥이 학교 구암 여중이 있었거든요. 한 학교에 1,500명 이상씩, 그러니까 마산 창원에서 제일 큰 학교들이었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두 학교 합쳐도 380명? 지금은 300명도 채 안 돼요. 두 학기 합쳐도? 두 학교 네. 합쳐도. 그래서 통합이 돼서 옆에 남녀공학이 돼서 갔고 여기는 폐교가 됐죠. 그래서 2017년 12월까지 여기서 애들이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들어와서 공사해가지고 행복마을학교, 지혜바다, 예술학교, 자유학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시작할 때는 동네 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형태의 학교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상한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냐, 그다음에 땅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은 수의 학교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다니는 우리 행복마을학교, 그다음에 고3 아이들이 그 예술로 사교육 없이 진로를 정해서 갈 수 있는 예술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1년 동안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찾아내는 애프터스쿨레, 그다음에 체육관을 지혜바다 큰 도서관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의 그런 종합선물 세트를 박종훈 교육감님이 만드신 거죠. 네. 사실 그 원도심 폐교가 발생했을 때 그 활용의 여부를 두고 다양한 분들이 사실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생과 기획을 하게 된 데는 선생님 고민도 있었고 다른 교사들도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4개를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문제의식이 뭐였을까요? 왜 이 공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 공간을 쓰자? 핵심적 문제의식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지금 전국에 혁신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의 양쪽 끝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맞아요. 고층 아파트를 만들고, 진주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주 뭐 다 그래요. 가운데는 네. 허리가 꺾였다고들 얘기를 하죠. 구도심지. 공동화되는. 네. 그러면 그 허리가 꺾인 부분은 마을도 그렇게 되지만 그 지역에는 학교도 아이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공동화가 생기면서 그 빈지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역, 그 마을에 학교가 폐교가 되면 마을도 부서진다는 거 우린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때까지는 농산어촌 지역의 먼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도심지의 폐교로 이게 1호로 나온 거예요. 그때 이게 폐교가 됐다는 게 처음에는 공포였어요. 어떡하지? 두렵죠. 경남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도시가 창원이었고, 창원은 그래도 마치 수성 지키는 것처럼 그래도 대도시까지는 안 가지만 중간 소도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구 소멸의 위기가 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구암일동도 인구가 10,000명인데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 동단이 막은 거 적은 거 아니죠? 네. 근데 다들 옛날 얘기 하시는 거예요. 35년 전에는 여기 아이들이 몇천 명이었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어서 다른 지역까지 경상도 말로 튕겼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들다 작년에 새로 태어난 애기는 단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 1만 그렇죠. 명이 사는 동네에서 신생아가 한 명이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 빼고는 도시도 부서질 수 있구나. 이게 충격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1호가 되다 보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혁신 교육을 또 다 담고 싶었죠. 이 남들이 볼 때는 뭐 짬뽕이다. 또 저는 종합선물 세트다 그러는데 각기 다른 성격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파일럿 학교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한번 모아서 한번 처음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에 예담이 있고 이게 두 번째고 자유학교는 서울에 오디세이가 있죠. 이게 두 번째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고 지휘바다 첫 번째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을 네, 하는 게 뭐 교육감님이나 저나 또 이거 추진했던 친구들이 이 좀 그게 맞았던 거, 에너지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참 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와서 공간 구성을 그 오기 전에는 홈페이지를 보고 그 연구 자료를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현장에 와봐야 다르다고 하는데 공간이 좀 특이해요. 1층, 2층, 3층, 4층 각각 층별 그리고 실별로 특성이 있는데 공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마 아직 이 마을 학교를 안 오신 분들한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교에 오시면요, 일단 운동장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동네 분들, 여기 방문하신 분들 차로 운동장은 주차장이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있는 체육관은 이 바닥부터 천정까지 약 20만 권의 책으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제2바다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요. 본관 건물로 오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옛날 35년 전 학교들은 학교가 땅 위에서 이렇게 높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조례대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조례대. 아이들을 통치하기에 좋은 옛날, 구조. 옛날 구조. 네, 정말 옛날 구조. 애들을 한때 좋은 배움이 일어나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애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올라오시면 중앙현관으로 올라오시면 어느 학교든지 중앙현관이 제일 넓잖아요. 맞아요. 거기 큰 시계 있고 큰 거울 있고 이곳으로는 애들이 다니면 안 돼요. 네. 애들은 동쪽 서쪽에 있는 양쪽 계단을 다니고 그렇죠. 선생님들은 네. 중앙 계단을 다니죠. 근데 이제 저희는 행복마을학교는 그 1층, 2층을 주로 그 각 교실을 다양한 체험실로 만들었습니다. 1층에 목공실, 제빵실, 요리실, 그다음에 커피 음료실, 디저트실 이런 1층을 작업실을 만들고 2층에는 그 애들끼리 청소년 자치비 험터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 그다음에 공예 교실, 그다음에 방송국, 그다음에 그 예전에 제일 좋은 공간이 교무실이었잖아요. 네. 교무실을 온돌로 깔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는 어린이 돌봄, 어린이 일놀이터,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언니 아들이 또 공부하는 느티나무 학교를 꾸리고, 그다음에 밴드실, 그다음에 댄스 연극하는 극장이 있고, 코딩 수업할 수 있는 또 메이커실이 있고, 그다음에 야외 테라스에 또 센터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곳 1, 2층을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3층은 예술학교.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학교. 네. 예. 그다음에 4층에는 또 애프터스쿨 개념. 네, 자유학교. 자유학교. 네. 그렇게 쓰고 있죠. 네. 그래서 한 운동장에 4가족이 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각각의 층별로 공간이 그 특징을 담게 네.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서 이 공간 되게 아기자기한 게 어디는 화실 같기도 하고 네. 어디는 진짜 공방 같기도 하고 또 북도는 갤러리 같기도 하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카페 같기도 하고 회의실 같기도 하고 네. 부엌 같기도 하고 네.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마을 분들이 선생님 역할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네트워크가 됐나요?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 공간의 역할은 제가 주로 했고, 근데 우리 학교 마을교사는 일반 마을학교에 있는 마을교사하고 다른 게, 저희는 이제 센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심. 네, 그러고 우리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은 다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특별한 선생님들을 모시죠. 경남 전역에서 기량도 뛰어나시고 마을과 잘 이렇게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1년씩 계약을 합니다. 1년씩 그러면 네. 선생님 아까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수업도 1년 이상 계약하신 분이 오셨죠? 네네네. 오셔서 아까 보신 게 동아리 수업이었는데 그거는 보통 7회차. 네. 그러면 최소한 14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간을 꾸며놓고 그런 분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과 같이 꾸리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공간은 전부 제 마음대로 꾸민 겁니다. 내 맛대로. 본래 이렇게 영역 짓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왜 수업을 영어 수업 따로 수학 수업 따로 할까? 그거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다음에 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끼리 모여 있을까? 유치원, 초, 중, 고, 동네 어른들까지 다 합쳐서 수업할 수 없을까? 교직생활하면서 계속 꿈꿨던 게 그런 교실이었는데 이걸 꿈꾼 거를 현실화시키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다양한 다채로운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와서 네. 수업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막심원인데 91살이고 제일 나이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 학생이라 하면은 마을 분들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꿈꾸는 학교, 결석하고 싶으면 결석하도 쌤한테 전혀 안 혼나는 학교, 이렇게 끊지 않는 학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더 와요. 더 와요. 그리고 우리 마을 쌤들한테도 그러죠. 어떻게든 당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있는 건 출석부도 없고 애들을 벌 줄 수 있는 혹은 상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려면 오로지 선생님 보고 싶어서 애들이 와야 되니까 애들 오면 웃는 얼굴로 맞이해서 애들한테 계속 그 관계를 맺으면서 마을쌤 보고 싶어. 이렇게 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네. 돈은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경남 마을, 이 행복마을학교는 그 원도심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영역의 층들을 공간을 재구성해서 아까 말한 예술학교 또 애프터스쿨의 성격의 자유학교 그다음에 이 평생교육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의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수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공실도 가봤고 제가 아까 바리스타를 하는 그 공간도 가봤는데 잘 꾸며져 있고 운영되고 또 다채로운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마다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진로체험센터야? 또 혹은 평생학습기관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고 그런 실을 매개로 해서 만나고 관계 맺고 그다음에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그런 것이죠. 아까 그 도움 얘기를 하셔서 제가 궁금한 게 네. 사실 이런 공간들을 잘 꾸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전국 다 말하는 게 마을 학교가 예전 같지 않다. 또 학교에 수업을 협력하러 가셨던 분들도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려움이 처해 있고 막 그런데 18년도에 만들어진 19년도에 막 움트다가 코로나 맞으셨잖아요. 어떻게 돌파하셨어요? 저는 작년 생각하면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코로나를 이겨냈다는 뻥이고 코로나에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목표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멈추면 다 멈춘다. 작년에 충격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고 마을 학교들도 문을 닫고 그래도 학교는 문 닫아도 학교생들은 월급이 나오죠. 마을 학교생들은 오로지 그 수업한 시간당 강사료 받고 사는데 그게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생존 방법을 다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꾸러미 교육부에서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줌 수업 우리가 먼저 기획하고 연수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동영상 제작하고 그 수업 내용을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해. 마스크 단단히 쓰고 이제 갖다 놓고 꼭 무슨 간첩들이 접선하듯이 병원 앞에 놓고 오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 와서 저 현관에 놔놨습니다. 가서 그러면 들고 가고 뭐 이런 식도 하고 그러고 또 저희가 찾아냈던 게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한 30여 명의 마을 교사들과 교육과정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초, 중, 고,
교육과정 그 전체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수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에 맞는가, 어느 교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룡 화석 만들기 이 수업을 예전에는 방과후 수업으로 키트 사업으로 한 번만 했다면 교육과정을 공부하니까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할 수 있고 고3 지구과학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됐던 노다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을 교사들한테 시간당 계산하는 그 돈으로 우리 먹고 살지 말고 자꾸 수업 꾸러미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알게 되면 나 돈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악착같이 교육과정 공부를 했죠. 또 그러고 옆에서 막 무모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기획을 했어요. 트랜스포머 영화 만화책? 네네 영화 트랜스포머 네. 생각나시죠? 네, 로보트. 네. 자동차가 바뀌는 거. 네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면 그쪽에서 애들이 예전처럼 버스 타고 못 온다면 그럼 우리가 간다. 마스크 단디 쓰고 트랜스포머가 되어 간다. 13톤 트럭에 여기 장비를 싣고 가서 그 학교에 가서 몸을 부엉 넓히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교육과정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의논을 해가지고 네, 그 학교에는 재봉틀이 있다고요? 거기에 맞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그 학교에 운동장에 아이들과 나무로 만든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럼 목공쌤 아니 그 학교에 마을에 항공사진으로 마을 지도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럼 우리 코딩쌤 드론 갖고 그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짜서 나.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변화가 가능하다 트랜스포머 차체도 변화가 가능하다 트랜스포머 교실도 트럭도 교실이 되고 체육관도 교실이 되고 운동장도 교실이 되고 그것도 트랜스포머 이걸 기획하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출동할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박경화 센터장님은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센터장님한테 막 손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만발이십니다. 네. 다들 참새들이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 네, 네. 역시 이렇게 현장 인터뷰의 묘미는 이런 가변적인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저를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행복마을학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성을 알려준 게 저는 코로나라고 보죠. 네. 네. 행복마을학교가 어디로 가야 할까 방향성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없던 질문 하나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요. 처음에는 창원 하나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어가는 그 행복마을학교 그리고 이 교육청에서 만든 마을학교도 있지만 또 워낙 있었던 마을학교들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마을학교가?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저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이 굉장히 싫었는데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각 교실에서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이게 딱 일단 스톱이 되니까 지정신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회성 체험 활동을 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자 선언을 하고 그러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나오는 걸 보면 지역사회 학습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행복마을학교 또 작은 단위의 마을학교들이 지역사회 학습장이 돼서 그 동네 아이들의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교육과정을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학교를 도와주러 들어가자는 거죠. 예전에는 늘 학교에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을 도와주러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학습장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저의 그 태어난 숙명, 이 학교 숙명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상징하는 마을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려면 민관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근데 오로지 교육청 100% 예산과 그 인력 지원으로 이 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초기에 그랬죠. 그래서 누가 거기 마을학교입니까? 그러면 학교입니다 이래요. 마을자 사리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깨달은 게 본연은 민관학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대충 멍청하게 돕지 말고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된다. 중간 지원 그거를 조직.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경남에 우리보다 더 먼저 선배님들이 마을 교사들인 거라. 그게 이제 저를 꼴값 떨지 않게 하는 균형 잡게 해주는 힘이에요. 마을 교사들이 저보다 더 먼저 시작했어요. 이 마을학교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기 동네에서. 그렇죠. 자기들이 사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돈 안 받고 네. 저는 월급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교육 지원센터 추진 설립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매달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럼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라고 전국도 다니면서 코로나 중에 다니면서 배워오고 이래가 내놓은 결론은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똑똑함에 돌을 튀가지고 이제 산을 내려와가지고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한 게 8월 달에 이분들이 저거들이 포럼을 만들었어요. 민관학 포럼을. 나는 그거는 관에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네. 저가 만들어가지고 관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 안을 받아라. 이래가 김영진 도의원이 그 안을 받아가 성황 과정을 거쳐서 금년 7월 달에 드디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된 거입니다. 이 여자들 작품이라. 네, 마을 분들이 네. 아까 선생님들 에너지가 좀 네.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만들어놨어요.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이제 지원 조직 센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귀신이 도화가 도청에서 1억씩 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도교육청 해가지고 1억씩 내서 시범적으로 뭔가 사업을 해보자 이라는데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이런 마을교육 추진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요거를 도에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생은 교육청 100% 주도로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는 민관학이 협업하는 그런 체제로 또 민관학이 협업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그렇게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있는 경남행복마을학교는 광역지원센터가 되고 네.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것은 시군 내 기초 단위의 네. 그런 중간조직 지원센터가 되면은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 꿈인 거지. 네.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사실 많은 변화와 또 문제의식과 실천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네요. 대단하십니다. 원래 중등 그 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그 중등 교사셨잖아요. 네네, 미술 교사였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남다른 이 예술 작품들이 막 있군요. 저는 화방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이 볼 때 예술 작품이고 보통 사람이 보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느냐, 쓰레기가 많느냐 이럽니다. 근데 우리 학교 컨셉 자체가 업사이클링, 쓰레기를 버려지는 건물을 다시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 버려지는 물건을 업사이클링 예술작품으로 하는 게 우리 학교 컨셉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학교 교사로서도 오랫동안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시다가 명퇴하셔서 또 이렇게 이 센터장 역할까지 하시는데 이 센터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가장 내가 이거 하면서 정말 내 가슴을 눌렸던 보람된 기억 한 에피소드 하나만 있을까요? 다 기억 남았던 어떤 뭐 사건이나. 근데 이 말하면 웃으실 건데. 뭔데요? 우리 학교 앞에 DC마트라고. DC마트? DC마트 뭐 외상으로. 물건 파는 거. 네네. 외상으로 저희가 물건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네. 근데 보람찬 거 얘기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근사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DC마트에서 요 마실에서 쓸 수세미를 800원짜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올 때 돈을 안 주고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사인만 하고. 네네. 그때 너무 보람차고 행복한 거라요. 800원짜리 수세미를 가오는데 엄마야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그만 가가라 하네. 집도 지주고 돈도 수십억 원씩 주고 이런 복은 진짜 내가 타고난 복이다. 네. 정말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참말로 여기서 사람들 만나면 깔깔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이태리 요리도 참 잘하거든요. 그다음에 동네 언니아들, 우리는 할머니들 언니아라 부르니까 막걸리 먹고
이랬는데도 집 주고 돈 주고 내 삶 자체가 보람찬 거예요. 아, 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덕분에 또 하나 깨달았던 건 이제 목, 어깨에 힘이 싹 빠졌어요. 아. 뭐냐면 그 이전에는 저는 행복마을학교 센터장입니다. 경남에는 18개 행복교육지구가 있고 9개 행복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원하는 센터장입니다라고 꼴값을 떨었던 거죠. 근데 그거 싹 다 버렸어요. 지금은 애들 살리겠다는 교직에 있을 때의 똑같은 목표를 다시 찾는 거죠. 애들 한 명 살리는 거. 우리 동네 이 구암동의 인구가 10,000명인데 작년에 딱 한 명 태어났거든요. 이 한 명이 일단 커야 초등학교라도 들어가야 혁신 지구에 속해질 거고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학교에서 놀기도 할 거고 하자는 얘네를 살려야 되는 거죠. 이 늙은이는 할 일이 야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거는 혁신지구와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할 거고 나는 고 들어갈 때까지 살려놓는 거 그 역할. 그래서 밤마다 애들하고 사춘기 교실을 하죠. 애들하고 빵도 만들어 먹고 타로 점도 쳐주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농담도 따먹고 그러면 보람찬 인생 아니요? 네. 나 너무 복받은 것 같은데. 네. 역시 선생님 출신이라서 아이들하고 어울릴 때 가장 표정이 밝은 것 같고요. 아까도 우리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막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애교 비슷하게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2개 남았는데요. 2개 질문인데 하나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혹은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뭐 창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본 시작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뭐 하루 이틀에서 될 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 지속 가능한 뭐 혁신교육,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전문가는 김태정 선생님이 알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처럼 그 연구 이론 이게 아니고 그냥 늘 맨땅에 헤딩하듯이 살았던 것 같은데 마치 길거리 걸어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 묻고 싶냐면 마을 사람을 믿습니까? 난 그 말부터 묻고 싶어요. 민관학 해야 되는데 이 믿고 하냐 이건 거지. 믿지 않고 민관학 하면 이건 동원의 대상이고 그냥 대상일 뿐 아닙니까? 근데 같이 동료로 파트너로 하려면 이 사람들 믿어야지. 이 사람들도 센터장 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정규직 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애들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다음에 모여서 얘기가 되고 조직도 만들고 일자리도 주고 그 다음에 지속성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민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믿고.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뭐라 얘기하냐면 동학혁명 이후로 최고로 똑똑한 민중이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정치가한테도 의지 안 하고 관공서에도 기대지 않는다. 이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동네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났다. 당신들은 몰랐지롱 이건 그래요. 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네. 선생님하고 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을교육 공동체가 의미가 뭐냐 그러면 주권자인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깨닫고 주권자로 변화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호명만 했잖아요. 국민은 뭐 나라의 주인이다. 권력은 우리한테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늘 그건 페이퍼에 있어. 종이 위에 있었던 거를 마을교육 공동체나 주민자치 활동하시면서 정말 주민들의 생각들이 바뀌는 모습을 저도 많이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도 그 몇 년 사이에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센터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벌써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 혹은 마을교육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행정가들, 뭐 학자들,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다양한 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기 위한 채널에 제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채널을 보시는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한번 덕담 한번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을 격려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고, 예. 저는 이런 마음이 같이 전해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 요즘 지금 제일 힘든 일이 그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 건데 왜 만드느냐, 뭐 당위성, 뭐 온갖 어려움을 다 갖다 대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단어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중간 지원 조직, 민간학 협업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간 조직을 만들고 민간학 협의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치 사람 몸에도 왜 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다는 말은 그 마을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걸 알아 모시고 주인의 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거지. 그러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업을 뭐 어려운 말로 사업 매몰주의, 사업에 빠지는 프로그램 돌리는 되는 그런 분이 되지 마시고 우리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낭만적인 멘트로 마무리 주셨습니다.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유쾌하고 경쾌한 이야기, 그리고 또 때론 진중하고 또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전달되어서 행복한 마을교육 공동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경화 센터장님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